안녕하세요, 솔입니다. 아까 이제 자료를 업로드 했는데요. 이제 국내 정세 이제 내용 중에 이제 인터넷 뉴스 기사를 제가 그 유튜브 내용에다가 추가를 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그 뉴스 기사를 하나하나 찾아보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금인데,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 기사로 제시한다. 대한민국 경제 진단 이란 제목으로 이제 기사 내용을 직접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기사 내용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그런 이제 국내 정세를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2018년 3월 7일자 기사입니다. 3조 투입한 성동조선 결국 법정 관리 가닥. 지난 7년간 3조 원이 넘는 공적 자금을 지원받은 중견조선사 성동조선을 끝내 기업 회생 절차에 넣는 쪽으로 정부가 가닥을 잡았다. 네, 통영에 이제 성동조선이 문을 닫으면서 그 주변 상권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제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선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통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동조선이 법정 관리로 넘어갔지만 그래도 이제 관광업이라든지 그런 문화 콘텐츠에 예전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통영시는 그쪽으로 해서 충격을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노력에 이제 그 결실이 맺고 있다라고 이제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거제도 같은 경우에는요, 통영 바로 옆에 동네죠. 그 조선소가 직격탄을 맞으니까 이 시장 경제도 똑같이 직격탄을 그대로 몸소 이렇게 체험을 하고 있답니다. 왜냐면은 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관광업을 발전을 크게 못 시켰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의 이제 조선소에만 거의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선소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또 뭐 희망퇴직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퇴직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3차 밴드사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제 거제 시장이 지금 많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부터 해서 계속 내리막길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2018년 2월 7일자 기사인데요. 적자 눈덩이 GM 군산공장 가동 중단. 지금 GM이 우리나라의 가장 핫한 뜨거운 논란입니다. 우리나라를 철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사정 가운데 이제 군산공장은 가동이 중단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봤는데요. 이제 군산 그 공장 주변의 상권이 지금 다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이제 기업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은요. 그 지역 상권이 완전히 다 이렇게 도미노식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이제 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는요. 지금 시장 경제나 이런 이제 서민들의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기사도 이제 방금 전에 보셨던 기사와 같은 맥락을 걷고 있는데요. 이 한국 GM이 10년 전에 쌍용차와 판박이랍니다. 그리고 철수를 했을 때 파장이 쌍용차보다 수십 배가 더 크다고 하는데요. 과거 10년 전에 쌍용차가 부실 경영하고 먹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제너럴 모터스도 지금 같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참 답답하네요. 다음 기사는 12월 기업 구인이 10년 만에 최대 감소했다. 고용부 워크넷 구인이 17% 급감했고 작년 10월부터 3개월 연속 줄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기업이 위축되고 있다. 그래서 뽑을 정규직도 덜 뽑는다. 지난달 구인 25%나 줄어. 영세업체들 인건비 감당 못해.
있는 직원도 내보내야 할 지경이다. 네, 그거는 앞으로 이 고용 감소로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자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간판이 무색하게 청년 실업률이 매달 최고치를 찍고 있답니다. 다음 기사. 2018년 2월 11일자 기사입니다. 1월 10월 실업급여 신청 역대 최대. 최저임금 후 폭풍 시작됐나?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 전년 대비 32.2% 증가. 올해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의 증가를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비자발적 실업 추이를 보여주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15만 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2% 증가했다. 고용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13년 이래 최고치다. 네, 실업급여를 신청한 게 역대 최대라고 하는 소리는 지금 굉장히 실업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요, 편의점이 예전에는 이제 알바생들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주인이 거의 많이 와서 보더라고요. 편의점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소상공인, 그러니까 많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알바생을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주변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더욱 심화될 텐데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참 걱정이 많이 생기네요. 다음 기사는 2018년 2월 21일자 일할 사람 없는데 근로시간 줄이고 최저임금까지 공장 해외로 갈판.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받는 대상은 국내 인력이 아니라 외국인 인력입니다. 중소기업에 일할 사람이 없는데 근로시간 단축은 또 무슨 소리입니까? 최저임금 2만 원을 줘도 젊은이들은 중소기업에 안 옵니다. 이게 중소기업의 현실이에요. 라고 이제 이모 대표가 인터뷰를 했네요. 내용을 보면 지금 이제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이제 중소기업계에서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우리가 이제 유럽의 그런 예전 노동 환경을 따라가고자 하는 게 결국에는 경제 후퇴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냐고 이렇게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다음 기사는 2018년 1월 16일자 최저임금 쇼크 아우성인데 현장과 따로 노는 정책. 단속 채찍드는 정부 울며 감원하는 업주. 고용부 위반하는 업주 명단 공개. 그게 결국에는 해외로 이제 나가는 거죠. 지금 이제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의 한 화학 공장이 밤에는 이제 공장을 돌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이제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인건비가 싼 베트남으로 지금 사업장을 이제 옮기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는 또 일손이 부족하면 외국인은 오는데 한국인은 잘 안 온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 단순히 이제 자영업계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 보고 있는 중소기업에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기사는 2018년 3월 12일자 최저임금 인상 여파 수도권 음식점 주류 판매 가격 인상 지방까지 영향 우려. 이미 지금 이제 지방에도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치킨 가격도, 그러니까 서민이 가장 좋아하는 게 치킨이잖아요. 치킨 가격도 인상이 됐고요. 이제 도미노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사에도 뭐 소주라든지 뭐 맥주 이런 주류 가격도 오르고 그리고 또
보면은 뭐 우유 가격도 오르고 이제 이런 이제 자꾸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이 올해 들어서면서 지금 이런 시장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랄까요? 시장에 가기가 좀 어머님들이 가격이 이제 계속 오르니까 차라리 그냥 막 인터넷으로 싼 거를 찾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다음 기사는 2018년 1월 20일자 최저임금 여파로 올해 고용 2만 명 줄 것. 그 다음 2018년 2월 25일 자 기사인데요. 이제 개인 사업자 대출이 연 11% 증가, 자영업자 총부채 파악해야. 그러니까 지금 그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가 최근 가파르게 이제 늘어나고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경제가 좋아지면서 대출이 일어나는 거는 괜찮습니다. 뭔가 새로운 이제 업을 뭐 프랜차이즈를 더 늘리고 그리고 또 이제 가게를 확장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경제 상황에서 대출 규모가 올라오는 건 괜찮은데 지금과 같이 경제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대출이 증가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요거는 이제 여기 밑에 보면은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도 지금 소리 없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는 가게가 제대로 유지가 안 되고 그리고 형편이 어려워지면은 생계를 위한 대출이 이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지가 제대로 안 되면은 또 그거를 메꾸기 위한 또 대출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 이렇게 그 개인 사업자 대출이 증가한다는 거는 좀 굉장히 국가적으로 지금 뭔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도 없다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기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2018년 1월 7일자 빚공화국 한국 소득 대비 가계부채 170%. 한국의 가계부채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러니까 OECD에서 이제 최신 집계를 이제 기준으로 했는데요. 가계부채가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뜻하는 3등급을 받았답니다. 예, 그래서 2015년 기준 170%,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 33개국 가운데 10번째로 높았다. 선진국인 이제 미국, 일본보다도 이제 높은 수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가 대비 이제 그 국민의 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2배 이상으로 많고,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가계 부채가 더 높다는 얘기는 지금 굉장히 조금 가계 부채 비율이 위험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기사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2018년 2월 19일 한국 세계 10대 가계부채 위험국 가계부채 증가율이 세계 2위. 네, 방금 기사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같은 맥락의 기사인데요. 중요한 거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금 세계 2위라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점점 더 가면 갈수록 가계부채가 이제 증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기사. 2018년 2월 23일자 가계부채 위험국 국가 순위인데요. 1위가 스위스고 2위가 호주고 3위가 노르웨이, 4위가 캐나다, 5위가 뉴질랜드, 6위가 한국입니다. 가계부채가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복병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나 어려움에 처하는 가계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자 부담이 늘어 가계의 실질 소득이 줄면 민간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 그리고 늘어난 이자를 제때 못 갚아 파산할 수도 있다. 그리고 파산하는 가계가 늘면 국가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다음 기사 넘어갈게요. 2017년 10월 17일자 빚에 늪 빠지는 M4 세대 20대 개인 파산 신청 매년 증가. 최근 20대를 M4 세대라 부르는 일이 잦다.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 집과 사회 경력까지 포기한 5포 세대를 넘어 꿈과 인간관계 등 경제적 문제로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이유에서다. 대학 등록금 마련이 어려워 취업 준비가 늦어지며 대출로 충당하다가 빚을 갚지 못해 개인 회생, 파산 신청까지 내몰리는 20대도 늘어나고 있다. 네, 젊은 사람들이 뭔가 미래의 꿈을 꾸고, 그리고 이제 사회로 이제 막 나와서 어떻게 보면 꿈을 펼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포기할 것이 더 많아질까요? 참, 걱정이 됩니다. 네, 다음 기사. 2018년 3월 12일자. 높아지는 취업 절벽, 5년 새 평균 연령 0.7세 증가. 국내 청년들의 취업 절벽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쭉 내용을 보면은요, 오랜 일자리 불안은 취업 직군에 대한 선호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미 오랫동안 이런 이제 취업 절벽이나 일자리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최근 3년 내 첫 취업한 사회초년생 1915명과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준비생 86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선호 1순위 직종이 대기업에서 공기업으로 변화됐다. 무슨 얘기죠? 예, 공무원. 대한민국의 최고 선호하는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과연 공무원을 꿈으로 가지고 자라나는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다음 기사 넘어갈게요. 2017년 3월 22일자 기사입니다. 취업 절벽이 결혼 절벽으로 혼인 건수 42년 내 최저. 지난해 혼인 건수가 30만 건 아래로 급감하며 연간 결혼 건수가 4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는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에 달했다. 취업 절벽이 결혼 기피로 이어지고 결혼 절벽이 다시 출산율 저하로 이어져 인구 절벽이 되는 양상이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악의 결혼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네, 다음 기사. 2018년 2월 28일 저출산 대책 80조 원 쏟아부었는데 출산율 사상 최저 곤두박질. 인구 정점이 2031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겨졌답니다. 최악의 출산율 시나리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 넘게 80조 원이 넘는 재원을 쏟아부었지만 불임 대한민국의 오명은 더 선명해지고 있다. 출산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면서 통계청은 최악의 출산율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에 따라 인구 정점 시기도 4년이나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왔다. 네, 다음 기사 2017년 12월자인데요. 이것도 이제 한국 출산율 세계 꼴찌 수준 언제쯤 벗어날까? 전 세계 꼴찌 수준이랍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다음 기사 2017년 1월 17일자 빈곤에 덫에 빠진 고령층 65세 이상 빈곤율 사상 최고. 일을 하거나 재산을 통해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본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찍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또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하시고, 어떻게 65세 되면 이제 정년 퇴임을 해서 좀 편안하게 이제 그 노령화 시대를 뭔가 준비를 하고 대비를 이제 한 그 결과를 누려야 되는 그런 나이신데요. 이 65세 이상, 그러니까 고연령층의 빈곤율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는 2017년 9월 12일자 기사인데요. 경제활동 참가율, 청년층은 OECD 최하위권, 고령층은 최상위권. 최악이죠.
청년층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최하위권이고 오히려 그 반대로 65세 이상 고령층은 최상위권이라는 거죠. 어려운 청년 취업, 그리고 빈약한 사회복지 결합 탓이라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좀 볼까요? 사회에 발을 내디뎌 활발히 경제활동해야 할 20대 후반, 30대 초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최하위권이고 은퇴 후 쉬어야 하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 의무 복무라는 특수한 환경에 일, 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 문화, 노인, 빈곤 등이 얽힌 결과로 사회복지 시스템 전반을 장기적으로 정비해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리고 쭉 이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에 최근에는 청년 취업 한파까지 겹쳤다. 취업이 바늘구멍이다 보니 교육, 훈련 등으로 경제활동 진입을 최대한 늦추는 청년들이 많고 공무원 시험에 매진하는 공시생이 증가하며 경제활동 인구로 잡히지 않는 청년이 늘고 있다. 반면 고령층은 일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기 어려워 취업 시장을 맴도는 모양새다. 네, 다음 기사. 2017년 4월 25일 국민연금 고갈 9년 빨라져 정부 예측 빗나갔다. 국민연금 기금이 이제 고갈되는 시점이 당초 2060년에서 2051년으로 9년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데다 경제 침체에 저금리 여파까지 겹쳐 정부 예측이 빗나갔다. 네, 지금 이제 연금 개혁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라고 했는데요. 국민연금이 이제 제가 이거를 받을 때쯤 되면은 이제 고갈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암울하네요. 네, 다음 기사는 2018년 2월 11일자 한국 정부 부채 증가 속도 G20 대비 가팔라.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주요 20개국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최근 4년간 정부 부채의 증가 속도는 압도적으로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 규모는 적은 편이지만 당연하죠.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인구도 적고 땅도 좁은데요. 근데 소득 수준이나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높은 만큼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 다음 기사 넘어갈게요. 2017년 4월 4일자 국가부채 1,400조 돌파, 그중 절반이 공무원, 군인, 연금 줄 돈. 국가부채가 1,400조를 돌파했는데요. 그 중에 절반이 공무원, 군인의 연금을 줄 돈이랍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지금 공무원을 대폭 늘렸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늘려나간다고 했고요. 그리고 군인의 그 월급을 또 올렸습니다. 근데 국가부채 지금 절반이 공무원과 군인 연금 줄 돈이라고 하는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네요. 참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네, 다음 기사로 넘어갈게요. 2016년 7월 27일자 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 명 돌파, 2021년 300만 명 전망. 전체 인구 3.9%는 외국인이고 절반은 중국인이다. 네,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제가 사는데도 사실 외국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외국인 분들을 싫어하진 않고 전 사실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게 우호적인 그런 외국인 분들은 좋은데요. 좀 이렇게 보면은 좀 무서운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간혹 이렇게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뉴스 기사나 여러 가지 보면은. 그리고 실제로도 다니다가 이제 그런 무서운 외국인 분들하고 이제 마찰이 생기는 거를 종종 봅니다. 네, 다음 기사를 보면은요. 2017년 6월 21일자 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 전체 인구 4%는 외국인이다. 네, 밑에 그 통계를 보면은요. 그 파란색 그래프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전체 국민을 뜻하고, 그 다음에 녹색 그래프는 외국인의 비율을 뜻합니다. 보시면은 제일 왼쪽이 2004년부터 집계를 했네요. 근데 지금 쭉쭉쭉쭉 계속 지금 비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국민이 이제 증가하는 비율과 외국인이 증가하는 비율의 그래프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좀 사실 좀 무서울 정도로 지금 네, 외국인 비율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외국인의 절반이 중국이다. 제가 내일이나 모레 국제정세에 대해서 이제 올릴 건데요. 근데 그 김정민 박사님의 국제정세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과연 이렇게 중국에게 중국 이제 분들을 이렇게 우리나라로 이렇게 많이 유입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국익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뭔가 좀 우려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도 한번 꼭 제대로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오는 화면은요, 이제 유럽의 상황이에요. 이제 유럽이 이런 이민이라든지 그리고 또 다문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제 수용을 했어요, 과거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결과로 이제 드러난 그 사례들인데요. 근데 이 유럽의 사례를 보면은요, 모두 이렇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다문화 사회를 건설해 공존하자는 접근법은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2010년 10월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죠. 니콜라 사르코지는 프랑스식 이슬람이 아닌 프랑스 안에서의 이슬람은 반대한다. 네, 실패한 거죠. 우리는 이민자들의 정체성에 대해 너무 걱정한 나머지 그들을 받아들인 국가의 정체성을 소홀히 했다. 예. 그리고 이제 영국 수상인 이제 데이비드 캐머런 네, 총리인데요. 이분은 실패한 정책을 접을 시간이 됐다. 2011년도에 이게 다문화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영어를 못하거나 영국 사회에 통합될 의지가 없는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불평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민자들은 영어를 배워라. 과거 다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유럽의 사례를 보면은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우리도 이제 확실한 대책과 안전장치 없이 그들을 수용한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진이 어디죠? 네, 프랑스 파리인데요. 굉장히 멋있죠? 전경이 아주 멋있게 사진 나와 있는데요. 2016년 프랑스 파리의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의 그런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자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리모니 매치.